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숑이의 항공상식 제2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데믹 상황과 맞물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셔서 항공권을 되게 이티켓, 즉 전자항공권이죠, 그런 형태로 구입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종이 형태의 항공권이었습니다. 옛날 항공권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냐, 패신저 티켓 배기지 체크라고 영문 명칭으로 떡하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티켓이라고 표현만 하더라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티켓에 짐, 배기지란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과거로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 항공운송 초기 시절에 항공기는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개념을 넘어 생활품까지 함께 옮기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패신저 못지않게 배기지에 대한 운송도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이 짐, 배기지를 우리말 한자로 수하물, 여기 보이시죠? 수하물이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배기지, 러기지 등의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간혹 수화물이라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수화물, 발음이 좀 이상한데 좀 알아들으시겠죠? 자, 여기 표시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수화물. 과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화물, 첫 번째,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손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기차편에 손쉽게 붙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 잔짐, 그게 두 번째. 자, 근데 이상하게 그 밑에 사전적 표현으로 수화물은 수화물이랑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즉 표현이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 다소 쓰임새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손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짐이자 기차 등 이동수단이 붙이는 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항공교통에서 짐, 즉 배기지는 수하물로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이는 수하물의 멜하자와 관련된 다른 표현을 보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매다, 짊어지다, 부담하다, 짐, 화물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멜하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화물이라는 표현이 수화물보다는 이후에 불리게 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요즘 화물이라는 표현과 뒤섞이면서 수화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으로 통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화물과 달리 승객이 직접 휴대하거나 들고 다니는 짐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수화물을 수화물로 착각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비행기에 들고 타는 짐은 수화물 혹은 수하물로 부를 수 있고요. 체크인할 때 맡겨놓고 나중에 찾는 짐은 수하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둘을 통칭해서 말할 때는 수화물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교통에 있어서 짐, 배기지는 수화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붙이지 않는 작은 짐의 경우에는 수화물로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화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항공 업무에서 수화물은 화물칸에 탑재하는 위탁 수화물, 첫 번째는 위탁 수화물, 그리고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휴대 수화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항공상식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통칭할 때 따라서 둘을 통칭할 때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다닐 수 있는 짐, 손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생각을? 하자가 뭐지? 멜라. 한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아까 첫 번째가 낫다. 뾰로롱, 다음에 봐요. 안녕. 끝.